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민지이고 저는 18살이에요. 저는 북한의 수도 평양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제 삶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정부에서 중요한 분들이라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시내의 좋은 동네에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편안해요. 여기서 전기가 대부분 들어오니까요. 그게 큰일이에요.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음식도 충분히 있어요. 그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제가 운이 좋기도 하고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해요. 교복을 입고 흰 셔츠에 검은 치마 그리고 빨간 스카프를 맵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입어요. 이게 우리를 평등하게 느끼게 하려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학교에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 많이 배워요. 교실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큰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이 사진들에 절해요. 그냥 여기서의 생활의 일부죠. 우리는 지도자들이 위대하다고 배우고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배워요. 학교 선배 중에 박태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는 북한과 김정은 지도자를 정말 사랑해요. 태양 선배는 매우 똑똑하고 항상 최고 성적을 받아요. 하지만 그를 정말 돋보이게 하는 건 나라와 지도자에 대한 그의 사랑이에요. 태양 선배는 학교에서 북한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연설을 자주 해요. 그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의 말을 들으면 모두가 귀를 기울여요. 그의 말은 너무나 강력해서 제가 북한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한 번은 태양 선배가 충성심에 대해 연설했던 기억이 나요. 그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최고 지도자와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강했어요. 그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어요. 태양 선배는 단지 연설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또한 친절해요. 그는 저를 포함해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도와줘요. 제가 수학을 어려워할 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줘요. 그는 항상 민지야, 넌 똑똑해. 그냥 나라를 믿는 것처럼 자신을 믿어야 해. 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의 삶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정부가 많은 것을 통제해요. 외국 영화나 음악을 볼 수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태양 선배가 잠시 중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큰 소식이었어요. 북한을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심지어 잠시라도요. 저는 태양 선배를 위해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 걱정되었어요. 거기 나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마, 민지야. 괜찮을 거야. 돌아오면 내가 보고 들은 걸 다 이야기해 줄게. 이건 우리나라를 위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고 말했어요. 태양 선배가 다른 나라에 간다는 생각은 저를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밖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말 나쁜 곳일까? 한편으로는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배운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지? 태양 선배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를 위해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그가 변하면 어떡하지? 다른 걸 보고 북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어쩌지? 저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렸어요.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태양 선배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해. 그는 더 충성심이 강해져서 돌아올 거야.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태양 선배가 떠나는 날 그는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민지야, 라고 말하며 내가 본 것들을 편지로 전해줄게. 언젠가 너도 바깥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은 저를 흥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무엇인지 몰랐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태양 선배가 중국으로 떠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종종 그를 떠올리며 그가 배우고 경험하고 있을 신나는 일들을 상상하곤 했어요. 큰 도시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가끔은 조금 부러웠지만 대부분은 그를 위해 기뻤어요. 태양 선배가 돌아오면 그의 모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기대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태양 선배에게서 편지나 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가 공부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태양 선배는 그렇게 오래 조용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태양 선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태양 선배가 한국으로 탈북했다는 거예요. 탈북?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했던 태양 선배가,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태양 선배가 틀림없이 오해일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리석은 소문이라고 치부하려 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소문이 돌잖아요.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태양 선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는 너무 똑똑하고 우리나라에 너무 헌신적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숙제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 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고 아빠의 얼굴은 진지해졌어요. 그들은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저는 알았어요. 그 소문은 사실이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단다. 태양은 우리나라를 배신했어. 그는 한국으로 탈북했어.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세게 친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태양 선배가 배신자라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가족, 친구들, 미래를 모두. 하지만 왜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태양 선배는 우리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는 여기서 큰 일을 할 거였어요. 왜 떠난 거죠? 엄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토닥였어요. 우린 몰라, 얘야. 때로는 사람들이 변하거든. 외부 세계는 매우 유혹적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과 상처로 가득 찼어요. 태양 선배는 저희 롤모델이자 영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나요?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걸까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멍한 상태로 다녔어요. 모든 것이 태양 선배를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학교,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던 공원.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그의 배신으로 인해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충격을 받은 만큼 작은 부분에서는 태양 선배가 무엇을 보고 경험했기에 떠나고 싶어 했는지 궁금했어요. 북한 밖의 삶은 정말 어떤지. 이런 생각들은 저를 무섭게 했어요. 위험한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저녁 부모님이 저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그들은 진지해 보였지만 눈에는 약간의 흥분이 보였어요. 민지야, 아빠가 말을 시작했어요. 내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단다. 태양이처럼 중국에서 공부할 기회야.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요? 중국에서 공부를요? 너무 좋은 기회 같으면서도 조금 두려웠어요. 태양 선배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북한을 떠나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이건 큰 영광이야. 엄마가 빠르게 덧붙였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나라를 위해 소중한 지식을 가져올 거야. 그들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북경의 한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과학과 기술을 공부하게 될 거라고요. 이는 매우 특별한 기회로 매우 적은 수의 북한 학생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흥분되었지만 태양 선배가 떠올랐어요. 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유혹을 느끼고 돌아오지 않게 될까요? 부모님께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아빠의 얼굴이 엄숙해졌어요. 민지야,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외부 세계는 위험하고 속임수로 가득할 수 있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 태양이처럼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이건 북한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볼 기회였어요. 어쩌면 태양 선배가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결심을 했어요. 저는 중국에 갈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기회를 이용해 태양 선배와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해야 했어요. 출발 날이 다가올수록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태양 선배처럼 저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저는 나라에 충성을 다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답을 찾고 돌아올 거예요. 평양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평양을 바라봤어요. 항상 제 고향으로 여겼던 도시가 갑자기 작고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경계를 넘고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북한을 처음 떠난 거라 모든 게 너무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바닥은 반짝이고 창문은 엄청 컸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중국에서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도시가 너무 밝고 북적거려서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죠. 높은 건물들이 여기저기 서 있고 거리에는 차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밤이 되면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요. 수업에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생각들은 제가 집에서 배운 것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어느 날 남한에서 온 한 친구가 영화를 보자고 초대했어요. 긴장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영화는 서울에서의 삶을 다룬 것이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도시가 너무 현대적이고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죠. 남한에 대해 들은 것들이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우리는 종종 캠퍼스 식당에서 모여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들은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묻고 저는 그들의 나라에 대해 물었어요. 때때로 그들의 질문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것들, 예를 들면 정부를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제 나라를 변호했지만 점점 더 귀 기울여 듣게 됐어요.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라는 친구가 특히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민지야, 너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그녀의 질문에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태양 선배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유,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할 자유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이해와 함께 깊은 슬픔도 찾아왔어요. 가족이 그리웠고 그들이 제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어느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대학의 컴퓨터실을 이용하며 인터넷 감시에 대한 경고를 기억했죠. 한국으로 위험한 여정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마리아에게 내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나를 꼭 안아줬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곁에 있을게. 그녀의 지원은 나에게 큰 힘이 됐어요. 다음 몇 주 동안 비밀리에 정보를 모았어요.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위험한 여정에 대해 배웠어요.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들에 대해 알게 됐지만 잡히거나 속는 사람들의 무서운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어느 오후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알아챘어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가 북한 대사관에서 온 사람이었을까요? 내 연구를 알아챈 걸까요? 나는 혼잡한 가게로 들어가 그를 따돌렸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태양 선배를 찾아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이제 이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찬 채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신중하게 조사한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우리는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위험과 비용에 대해 설명했어요.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가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카페를 떠나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두려웠지만 흥분되기도 했어요. 부모님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태양 선배의 얼굴과 북한 밖의 삶을 엿본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확신했어요. 다음 주는 준비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의 물건을 팔고 친구들에게 가족 긴급 상황 때문에 집에 간다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마리아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며 안전하면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여정을 시작하기 전날 밤, 저는 기숙사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에 온 이후로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평양을 떠난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저는 나만으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선배를 찾기를 희망하며 며칠 동안 서울을 헤매고 다녔어요. 보이는 모든 것이 평생 배웠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붐볐어요.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며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배고파 보이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들었던 남한과는 전혀 달랐죠. 어느 오후 공원에서 가족들이 놀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여기 처음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는 말했어요. 비둘기에게 줄 빵을 저에게 건네며 여기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래요. 그의 단순한 친절에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여기 남아서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탈북자로 신고하기 위해 정부 사무소에 갔어요. 무서웠지만 직원들은 의외로 친절했어요. 나만 시민이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고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줬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공무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자유를 선택한 당신은 용감해요.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하나원에 가서 저는 몇 주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남한에서는 무엇을 공부할지, 어디서 일할지, 심지어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도 저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를 존경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흥미로웠어요. 정착지원센터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돌아보니 바로 태양 선배였어요. 그도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민지야?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말 너야? 저는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 태양 선배. 선배를 찾으러 왔어. 우리는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태양 선배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말해줬어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어. 그는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하지만 너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늘 걱정했어. 특히 너에 대해. 저도 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나도 지금 그렇게 느껴. 저는 인정했어요. 여기 와서 직접 진실을 보게 되어 행복해.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걱정돼. 태양 선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점점 나아질 거야.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어. 그 후 몇 달 동안 태양 선배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저희 길잡이가 되었어요. 그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도시를 탐험하고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을 나눴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고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음식을 시도했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되었던 영화와 TV쇼도 봤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 가끔 압도당했어요. 가족이 그리워 눈물로 잠들기도 했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태양 선배는 이런 감정을 이해했어요. 집을 그리워해도 괜찮아. 그가 말했어요. 두려움이나 불확실함을 느껴도 괜찮아.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일부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느끼는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서울에서 점점 더 집에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바쁜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남한에 온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태양 선배와 함께 한국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전시된 우리나라의 분단 역사를 보며 깊은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태양 선배에게 물었어요.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덕분일 거야. 민지야. 양쪽을 모두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테니까. 그의 말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 여정은 단지 저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리를 놓는 것이었고,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나는 태양 선배를 찾기 위해 남한에 왔지만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 자유, 진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 항상 쉽지는 않지만 매일 감사해. 언젠가 모든 한국인들이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래. 그때까지 이 소중한 선물을 최대한 활용할 거야. 일기를 덮으며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태양 선배 같은 친구들과 제 안에서 발견한 힘 덕분에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통일되고 자유로운 한국이라는 더 큰 꿈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6달이 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도 내가 어디 있는지 믿기지 않아요. 여기 오게 된 과정이 꿈만 같지만 창밖을 보면 서울의 바쁜 거리들이 보여서 이게 현실이구나 싶어요. 이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밝은 불빛, 끊임없는 소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흥미롭기도 했어요. 큰 슈퍼마켓에 처음 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리얼 코너에서 몇 시간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런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때 저희 삶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태양 선배가 저한테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서 제 아파트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곳은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요. 가끔은 사람들이 항상 서두르는 모습이나 다양한 커피 종류에 놀라며 웃기도 하고, 다른 때는 가족을 두고 떠난 죄책감이나 다시는 보지 못할 친구들 생각에 슬퍼하기도 해요. 어느 날 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태양 선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민지야, 여기 온 거 후회한 적 있어? 잠시 생각해봤어요. 후회한 적 있나?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고 매일 걱정되지만 제가 배운 것들과 이제 누리는 자유를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끔 힘들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제야 비로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전엔 그냥 존재했을 뿐이야. 태양 선배가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대화 덕분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왔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우리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북한에서는 우리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죠. 여기서는 가능성이 무한해요. 물론 쉽지 않았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특히 여기 기술을 배우는 게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연락하고 도시에서 길을 찾고 요리하기 귀찮을 때 음식을 주문하는 데도 사용해요. 친구들을 사귄 것도 이 여정의 놀라운 부분 중 하나였어요. 여기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 절친 지은이는 한국인이에요. 그녀는 저한테 이곳 생활을 가르쳐 주는데 정말 인내심이 많았어요. 때로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하지만 그녀는 절대 웃지 않고 이해시켜줘요. 그녀 자신의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해요. 지은이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한국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향에 대한 제 감정을 다루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북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다른 곳은 얼마나 끔찍한지 믿어왔죠. 이제 진실을 알게 되니 제 세계가 뒤집힌 것 같아요.
가끔은 모든 거짓말에 화가 나고 다른 때는 다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퍼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북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른 곳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시스템이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고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원 그룹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만 이야기를 나눴지만 최근에는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긴장되지만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사람들이 북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왜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 고등학교에서 이야기를 마친 후 한 소녀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다가와 제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 이야기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제가 겪은 모든 고난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기대와 걱정이 함께 밀려와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탐험할 기회도 많아요. 영어와 컴퓨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여기 대학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 생각을 자주 해요. 그분들이 잘 지내고 계실지 궁금해요. 언젠가 제가 왜 떠났는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되어가는 모습에 자랑스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소중한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제 여정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충성심은 지도자나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하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임을 배웠어요. 자유는 때때로 두려울 수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지 더 나은 삶을 향한 같은 희망과 꿈을 공유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글을 쓰면서 한강변에 앉아 석양이 하늘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해요. 이제 저는 북한을 떠났던 그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 있고 세상과 제 위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도전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약을 이미 했으니까요.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이 멋진 여정의 또 다른 한 걸음일 뿐이에요.